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목차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오늘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를 계속 잡아 나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해상 운송 파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운송은 꼭 해상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해상, 항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조합한 복합 운송의 유형도 있기도 하겠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상 오늘날에는 뭐 우편물, EMS로 이제 많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페덱스나 DHL 같은 어떤 특송을 통해서, 아니면 도로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송 수단에 따라서 무역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워낙에 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대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땅덩어리들, 그리고 이제 바다, 그리고 육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대륙과 대륙 간을 이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해상, 그 다음에 이제 항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무역 거래는요, 처음부터 비행기가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오늘날에는 뭐 비중이 사실 해상, 항공기가 뭐 구분 없이 정말 많이 이용이 되고는 있으나, 최초의 무역 거래는 해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볼 거고,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목차는 뭐냐? 일단 해상 운송은 무엇이고, 이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 라는 것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운송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운송과 관련된 서류. 그래서 해상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선화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 해상화물 운송장.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선화증권 하면 크게 우리가 이제 BL이라고 할 거고요. 해상화물 운송장 하면 C, 웨이빌 이런 식으로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것들과 관련된 국제 규칙을 정리하면 무역실무,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운송 파트 중에서 해상 파트를 우리가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규칙 관련해서는 이제 법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정리를 할 거고, 기본 이론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해상 운송이 뭐냐?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사람과 재화를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은 누가 계약을 하냐면 물건에 대해서 운송해주는 주체인 운송인과 그리고 화주, 결국에는 이제 쉬퍼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운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해상 운송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과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놨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관세사 시험인데, 그래 나름 전문직 시험인데 여기서 뭐 해상 운송의 장점, 단점을 쓰세요 이런 거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리 한번 해두면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대량성이죠, 대량성.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무역 통계, 뭐 수출 실적 이런 거 뉴스 기사 나올 때 컨테이너, 항만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배에 실잖아요. 그럴 때 배 하나에, 정말 거대한 배 하나 하에 컨테이너가 몇십 컨테이너가 실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어때요? 아무리 뭐 그 화물 전용 운송기도 있지만 해상 운송에 비하면 그 양을 쇼핑되는 그 선봉량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대량성, 두 번째 경제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래요. 오늘날 비행기를 통해서 운송하는 방식과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식이 운송비가 사실상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많이 실리니까 그만큼 이제 운임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비행기는 이제 적게 실리긴 하지만 이제 무조건 비싸다고만 또 볼 수 없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운송을 하는데 지금 너무 급해. 그리고 신선 혹은 의약품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와야 되잖아. 아무리 내가 싸다고 해가지고 해상 운송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리스크가 있다면 그게 그렇게 경제적이다라고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송되는 화물의 특징과 운송이 되는 어떤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는 해상이 항공보다는 저렴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들은요, 미리미리 해상을 통해서 가져오고 조금 더 시급을 요한다거나 온도에 대한 유지가 민감한 것들은 이제 항공을 통해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거리 운송. 그쵸. 우리가 해상이라고 하는, 그쵸, 바다는 배가 그 바다 위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먼 거리 또한 배를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고, 네 번째 운송로의 자율성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어떤 공해로 이동하는 것들이 이동에 있어서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해양은 대부분 공해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 이외에 대륙을 펼쳐놓고 이제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은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죠. 그래서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들마다 이제 지역을 나눠놓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넓은 바다에 있어서 공해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 공해를 통해서 이동하면은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성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결국에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국가의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